자, 첫 번째 경기 이제 몽레알 대 솔트레이크. 자, 일단 몽레알 같은 경우에는 주전 미드필더 2명, 그리고 공격수 1명 결장. 자, 그리고 이제 그 외 기존 좀 주축 선수들의 결장도 여전히 많은 그런 몽레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확실히 좀 전력 손실이 큰 현재 그런 몽레알이라고 이제 확인할 수 있고, 그리고 솔트레이크 같은 경우에는 주전 수비수 1명이 결장 중입니다. 자, 이렇게 양 팀의 좀 결장대에 대해서 간략하게나마 말씀드려봤네요. 자, 일단 이제 홈팀 몽레알 같은 경우에는 뭐 최근 3경기 기준 이제 1승 2무로 이제 무패 행진을 이어가며 나름 준수한 성적을 좀 거두고 있어요. 그리고 최근에는 좀 2경기 연속 멀티 득점 이상을 기록하면서 좋은 공격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솔트레이크 역시 현재 뭐 6경기 연속 무패 행진을 이어가고 있고, 그리고 직전 경기 오스틴 상대로 홈에서 5대1 대승을 거두며 계속해서 좀 좋은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저 보니까 뭐 솔트레이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꾸준히 좀 좋은 성적을 계속해서 내다 보니까 어느새 이제 서부 리그 1위를 좀 차지하고 있죠. 그만큼 확실히 좀 이번 시즌 굉장히 좀 강한 면모를 보여주고 있는 그런 솔트레이크라고 이제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좀 양 팀의 좀 최근 상황에 대해서 간략하게나마 말씀드려봤네요. 자, 일단은 좀 경기 양상을 봤을 때 원정이라 해도 솔트레이크가 좀 더 점유율이 높을 것으로 봐요. 네, 왜냐하면은 이제 몽레알 자체가 좀 점유율이 높은 팀이 아니다 보니까 전반적으로는 점유율을 솔트레이크가 더 높을 수 있고,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좀 침투나 그런 역습 전개에 좀 취약한 그 몽레알 상대로 솔트레이크가 어느 정도 좋은 득점 기회를 만들 것으로 봅니다. 아무래도 이제 솔트레이크 같은 경우에는 좀 기동성이 좋고, 그리고 이런 약간 침투 플레이에 굉장히 좀 능한 그런 좀 팀이기 때문에 약간 이런 좀 다양한 공격 패턴을 통해서 좀 몽레알의 수비진을 좀 잘 공략할 것으로 봐요. 그리고 이제 몽레알 역시 좀 측면을 통한 공격 전개가 좋다 보니까 원정에서 수비가 불안정한 솔트레이크 상대로 좀 충분히 득점 기회를 만들 것으로 보고, 그러다 보면은 좀 자연스럽게 좀 다득점 양상으로도 흘러갈 만하지 않나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아무튼 이렇게 좀 경기 양상까지도 말씀드려봤네요. 자, 일단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한초영탁님 별풍선 50개 감사합니다. 아이고, 영상님 50개 후원 감사드립니다. 네. 일단은 오늘 그 조합이랑 추천표 보내드리도록 하고, 오후 경기 조합 같은 경우에는 이미 지금 시작을 했기 때문에 제가 이제 오늘 오후 경기 대신 내일 이제 오후 경기 조합까지 제공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제 내일 이제 오후 경기 조합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내일 아침에 이제 전송된다는 점 미리 말씀드립니다. 네. 자, 일단 그러면 지금 이제 육축구에 대한 조합이랑 추천표 보내드렸으니까 쪽지 한번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시 한번 50개 후원 감사드립니다. 한초님. 자, 아무튼 뭐 현재 지금 몽레알의 그런 큰 전력 누수, 그리고 최근 흐름 및 경기력까지 지금 솔트레이크가 더 좋다는 점을 다 고려하면은 그래도 이 경기는 원정이라 해도 솔트레이크 사이드를 보는 게 조금 더 낫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 경기 내 승패 본다고 하면은 솔트레이크 사이드로 접근하도록 할게요. 그리고 언오바 같은 경우를 본다고 하면은 오바 사이드로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2.5 신오바. 자, 그리고 이제 미축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좀 생소하신 분들이 계시다 보니까 프로토 기준 번호까지도 적어드리도록 할게요. 자, 솔트레이크 승 같은 경우에는 프로토 기준 275번 패, 그리고 오바 같은 경우에는 277번 패. 자, 이렇게 좀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경기 뉴잉글랜드 대 밴쿠버. 자, 일단 뉴잉글랜드 같은 경우에는 주전 키퍼 1명, 그리고 미드필더 1명, 공격수 1명이 결장 중입니다. 그리고 이제 밴쿠버 같은 경우에는 주전 미드필더 2명이 결장 중이에요. 저 국대 차출로 인해서 어느 정도 좀 중원에서의 전력 손실이 큰 그런 밴쿠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좀 양 팀의 결장자 이슈에 대해서 말씀드려봤네요. 자, 일단 이제 뉴잉글랜드 같은 경우에는 한동안 흐름이 안 좋다가 최근 내슈빌과 레드불스를 연달아 이제 격파하며 연승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물론 뭐 이제 직전 경기 레드불스 상대로 홈에서 이기긴 했지만 레드불스 주전 선수들이 국대 차출로 인해 몇몇이 빠져서 좀 정상적인 라인업을 좀 꺼내지 못한 점을 좀 고려하면은 좀 완벽한 승리라고 보기는 좀 다소 애매하지 않나 좀 생각을 합니다. 자, 뭐 근데 그럼에도 좀 불구하고 한동안 계속해서 좀 침체됐다가 좀 최근엔 연승 흐름을 타면서 어느 정도 좀 흐름 전환을 한 그런 뉴잉글랜드라고 볼 수 있어요. 자, 그리고 이제 원정팀 밴쿠버 역시 한동안 승이 없다가 좀 최근 연승을 거두면서 이제 흐름 전환에 성공을 했습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좀 양 팀의 좀 최근 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려봤네요. 자, 일단 뭐 전반적으로 좀 경기 양상을 봤을 때 양 팀 다 기본적으로 좀 템포를 빠르게 가져가는 편은 아니에요. 이제 뭐 뉴잉글랜드 같은 경우에는 지난 시즌에는 좀 템포를 빠르게 가져갔지만 이번 시즌에는 좀 전개 자체가 잘 안 되다 보니까 템포도 좀 느려진 감이 없지 않아 있죠. 그러니까 약간 좀 템포를 빠르게 가져가는 편이 아니기 때문에 다소 좀 느리게 진행될 수 있다고 봐요. 그리고 뭐 점유율 면에서는 그나마 뭐 뉴잉글랜드가 좀 더 높게 가져갈 수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려 봅니다. 자, 다만 이제 뉴잉글랜드가 최근 연승을 이어가는 거랑은 별개로 여전히 좀 공격 전개가 좋지 못하기 때문에 언제든 좀 득점력이 식어도 이상할 게 없는 상황이라고 봐요. 그렇죠? 그러니까 확실히 좀 아직까지 뭐 뉴잉글랜드의 그런 좀 경기력을 그렇게 좀 믿으면 안 간다 이렇게 좀 말씀드려 봅니다. 그렇죠? 그래서 뭐 오히려 저 개인적으로는 뭐 최근 경기력 면에서는 밴쿠버가 더 낫다고 보기 때문에 이런 점을 다 고려를 하면은 요 경기는 저는 뉴잉글랜드보다는 밴쿠버 사이드로 접근을 하는 게 조금 더 괜찮지 않나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저는 요 경기는 승패 본다고 하면은 밴쿠버 사이드 쪽으로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밴쿠버 프랜슨 보는 경기. 그리고 요 경기는 고배당으로 무승부도죠. 이렇게 한번 가져가 보도록 할게요. 일단 이제 밴쿠버 프랜슨 같은 경우에는 프로토 기준 279번 패. 그리고 무승부는 278번 무. 자, 이렇게 이제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레드불스 대 내슈빌 경기. 자, 일단 레드불스 같은 경우에는 주전 키퍼 1명, 그리고 지금 미드필더 1명이 결장 중이에요. 자, 그리고 이제 내슈빌 같은 경우에는 주전 수비수 3명, 미드필더 1명, 지금 공격수 1명이 결장 중입니다. 자, 일단 이제 레드불스가 좀 최근 연승을 이어가다가 이제 직전 경기 뉴잉글랜드 상대로 패배를 하면서 일단 연승이 끊기긴 했어요. 네. 자, 뭐 다만 이제 그 경기에서 레드불스 같은 경우에는 모건 그리고 포르스베리와 같은 핵심 선수들 몇몇이 좀 빠졌다 보니까 뭐 풀전력으로 좀 졌다고 보기는 다소 좀 아니라고 좀 보는 입장이에요. 네. 자, 아무튼 이런 좀 레드불스라고 볼 수는 있지만 그래도 지금 홈에서는 3연승 중으로 극강의 모습을 좀 보이고 있고, 그리고 이제 이번 경기에서는 모건, 이제 포르스베리와 같은 이제 핵심 선수들도 좀 정상 출전이 좀 가능하기 때문에 더더욱 좀 라인업 쪽에서 기대되는 요소가 있지 않나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자, 아무튼 이런 좀 레드불스라고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내슈빌 같은 경우에는 4경기 연속 무패 행진을 이어가다가 직전 경기 좀 패배를 하면서 무패 행진이 끊겼어요. 네. 그러니까 한동안 좀 좋은 흐름을 이어가다가 좀 주춤하고 있는 그런 내슈빌이라고 볼 수 있네요. 자, 일단 이 경기도 좀 경기 양상을 봤을 때 일단 내슈빌 같은 경우에는 원정에서 더더욱 전진성이나 공격 전개가 많이 안 좋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확실히 좀 홈에서 수비 밸런스가 좋은 그런 레드불스 상대로 내슈빌이 공격에서 잘 안 풀릴 가능성도 있어 보여요. 그러다 보면은 뭐 자연스럽게 좀 레드불스가 공격에서도 좀 주도권을 가지며 경기를 운영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전반적으로 뭐 홈팀 레드불스가 좀 주도권을 가지며 좀 유리하게 좀 풀어갈 만한 경기다 이렇게 좀 말씀드려 봐요. 자, 그러다 보니까 약간 이런 점을 좀 고려했을 때 일단 뭐 경기 내적인 그런 좀 내용 면에서도 레드불스가 좀 더 우세하고, 그리고 양 팀의 그런 홈과 원정에서 좀 차이도 크기 때문에 이런 약간 홈 원정에서의 경기력 차이까지 고려를 하면은 그래도 이 경기는 레드불스 사이드로 접근을 하는 게 조금 더 낫지 않나 한번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경기 내 승패 본다고 하면은 레드불스 사이드로 접근하도록 할게요. 레드불스 승 보는 경기.
그리고 언어반은 본다고 하면 이건 언더사이드로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2.5 기준 언더. 자, 레드불스 승 같은 경우에는 프로토 기준 281번 승. 그리고 언더는 283번 승. 이렇게 이제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필라델피아 대 인터 마이애미. 자, 우선 이제 필라델피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주전 수비수 1명, 그리고 미드필더 1명, 공격수 1명이 결장 중이에요. 특히 이제 좀 주요 전력인 좀 카란자의 결장은 좀 필라델피아 입장에서 좀 뼈아플 수 있고, 그리고 인터 마이애미는 더더욱 좀 결장자가 심합니다. 네, 일단 뭐 지금 팀 내 핵심 득점원이라고 볼 수 있는 메시 수아레즈가 국대 차출로 인해 결장 중이에요. 그리고 이제 뭐 그 외에 추가로 뭐 이제 주전 수비수 1명, 그리고 이제 미드필더 1명이 결장 중입니다. 이제 뭐 고메스까지 포함해서 어느 정도 좀 전력 누수가 큰 그런 인터 마이애미라고 볼 수 있네요. 자, 일단 이제 필라델피아 같은 경우에는 현재 3경기 연속 무승부를 좀 거두고 있는 중으로 좀처럼 이제 최근에 좀 승부를 내지 못하고 있어요. 네. 그리고 이제 홈에서는 6경기 연속 승이 없을 정도로 이제 많이 좀 부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제 당장 뭐 지난 시즌만 해도 홈에서의 그런 좀 극강의 모습 보였던 그런 필라델피아였지만 이번 시즌은 전체적으로 폼이 떨어지면서 이전과 같은 그런 좀 퍼포먼스를 아직까지 보여주지는 못하고 있어요. 확실히 좀 하루빨리 좀 반등할 좀 필요가 있는 그런 필라델피아라고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인터 마이애미 같은 경우에는 동부리그 1위를 할 만큼 계속해서 좋은 경기력을 보여왔지만 최근에는 결과 상관없이 좀 계속해서 저조한 폼을 보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확실히 좀 리그 순위랑 별개로 최근 폼은 이제 이전에 비해서는 다소 좀 떨어진 감이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려 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인터 마이애미 같은 경우에는 지난 시즌에 비해 이제 메시 의존도가 많이 이제 낮아졌긴 했지만 여전히 이제 메시가 있고 없고에 따라 경기력 차이가 좀 크다고 봐요. 네. 게다가 이번엔 뭐 메시뿐만 아니라 수아레즈까지 빠졌다 보니까 공격에서의 무게감도 확 떨어진 상태입니다. 네. 그러니까 확실히 지금 뭐 핵심 득점원이 그런 좀 2명이 다 빠졌다 보니까 이번 경기에서의 그런 인터 마이애미의 공격력을 좀 높게 약간 좀 기대하기는 다소 좀 애매하지 않나 생각을 해보네요. 그러니까 확실히 좀 공격에서 오히려 좀 기대치는 필라델피아가 더 높은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려 봅니다. 자, 게다가 지금 뭐 인터 마이애미 같은 경우는 공격뿐만 아니라 좀 최근에 이제 수비 밸런스도 무너진 상태다 보니까 오히려 이 경기는 뭐 공수 방면에서 필라델피아가 인터 마이애미보다 좀 더 우세함을 보이지 않을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네. 자, 결국에는 약간 좀 이 경기는 좀 전력 누수로 인해 약간 좀 결과가 많이 좀 갈리는 것 같아요. 좀 솔직히 뭐 이제 메시, 뭐 수아레즈와 같은 좀 핵심 선수들이 다 이제 출전을 한다고 하면은 그래도 이제 인터 마이애미가 더 유리할 수 있는 경기지만 이제 뭐 주포들 다 빠졌고, 그리고 최근 좀 인터 마이애미의 저조한 폼 플러스 좀 수비 밸런스도 많이 안 좋은 점까지 고려를 하면은 그래도 이 경기는 필라델피아가 홈에서 오랜만에 좋은 결과를 좀 만들 수도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래서 저는 요거는 승패 본다고 하면은 필라델피아 사이드 쪽 보도록 할게요. 필라델피아 승부는 경기. 네, 그리고 고배당으로는 굳이 가져간다고 하면은 햄무 한번 도전해보는 경기. 그리고 3.5 기준은 언더사이드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필라델피아 승, 햄무의 3.5 기준 언더로 접근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제 필라델피아 승 같은 경우에는 프로토 기준 287번 승, 그리고 햄무 같은 경우에는 288번 무, 그리고 3.5 기준 언더는 289번 승. 자, 이렇게 이제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갤럭시 대 이제 캔자시티. 자, 일단 뭐 갤럭시 같은 경우에는 주전 미드필더 2명, 그리고 지금 공격수 1명이 결장 중이에요. 그리고 이제 캔자스 같은 경우에는 주전 수비수 1명, 그리고 공격수 1명이 결장 중입니다. 일단 이제 갤럭시 같은 경우에는 최근 3경기 기준
2승 1패로 괜찮은 성적을 거두고 있지만 직전 경기 시카고 상대로 원정에서 패배를 하며 우선 긴 무패행진이 끊기고 말았어요. 네. 그래서 일단 뭐 직전 이제 시카고 전에서 경기력에서는 갤럭시가 많이 앞서긴 했지만 좀 득점으로 잘 연결이 안 되며 결국 시카고한테 빌미를 좀 제공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역전패를 좀 당하면서 결국에 좀 연승 흐름이 끊기게 되었죠. 네. 무패행진이 좀 끊게 되었죠. 자, 그리고 이제 원정팀 캔자스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연패를 이어가다가 이제 직전 경기 시애틀 상대로 홈에서 승리를 거두며 어느 정도 좀 흐름 전환에는 성공했습니다. 자, 다만 근데 이제 캔자스 같은 경우에는 홈과 달리 지금 리그 기준 원정에서는 5연패로 성적이 많이 좀 저조하고, 그리고 원정에서는 거의 매 경기 멀티 실점 이상을 기록할 정도로 원정 수비가 많이 좋지 못합니다. 그래서 확실히 좀 캔자스 같은 경우에는 매번 그래 왔듯이 홈과 원정에서의 좀 경기력 편차가 이제 큰 편이라고 봐요. 그렇죠? 그래서 뭐 이제 이번 시즌도 어김없이 홈에 비해 원정에서의 경기력은 많이 안 좋다, 이렇게 좀 말씀드려 봅니다. 자, 일단 뭐 전반적으로 캔자스시티가 수비 뒷공간이 잘 뚫리기 때문에 갤럭시의 그런 침투 플레이를 제어하기는 다소 어려울 수 있다고 봐요. 그러다 보면은 확실히 이제 뭐 공격에서 갤럭시가 더 좀 주도를 하면서 경기를 좀 유리하게 풀어가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해보고, 그러다 보면은 확실히 좀 갤럭시가 더 좀 좋은 득점 기회를 많이 좀 메이킹하지 않을까도 이제 좀 예상을 해봅니다. 네. 자, 아무튼 좀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캔자스시티가 특히 이제 원정에서는 후반으로 갈수록 에너지 레벨에서 많이 밀리는 모습을 종종 보여왔어요. 그러니까 이번 경기 이제 갤럭시 상대로도 후반으로 갈수록 좀 에너지 레벨에서 밀릴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좀 약간 경기 흐름까지도 간략하게나마 말씀드려봤네요. 일단 그래서 뭐 최근 흐름, 그리고 좀 경기력, 그리고 양 팀의 그런 홈과 원정에서의 차이까지 다 고려를 하면은 그래도 이 경기는 갤럭시 사이드를 보는 게 조금 더 낫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 경기 내 승패 본다고 하면은 갤럭시 사이드 쪽 보도록 할게요. 갤럭시 승 보는 경기. 그리고 3.5 기준은 본다고 하면 오버사이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갤럭시 승에 3.5 기준 오버로 접근해 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 이제 갤럭시 승 같은 경우에는 프로토 기준 308번 승, 그리고 3.5 기준 오버는 310번 패. 자, 이렇게 이제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그 외의 경기 이제 몇 개 더 살펴보면은, 일단은 올랜도 시티 대 이제 LAFC. 자, 요거는 저는 승패보다는 고배당 잡이로 LAFC 햄무나 이제 무승부, 그리고 어느 바 본다고 하면 언더사이드로 접근하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경기 댈러스 대 세인트루이스. 요거는 세인트루이스 프랜승 보는 경기나, 안 그러면 어노바는 오버사이드로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준점이 2.5다 보니까 오버로 가져가 보도록 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세너스 대 이제 신시내티. 자, 요거는 뭐 원정이라 해도 신시내티 사이드 보는 경기, 그리고 어느바 본다고 하면은 오버로 접근하도록 할게요. 자, 아무튼 이제 이렇게까지 해서 이제 아침에 있을 MLS 미국 축구에 대한 분석도 전부 다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자, 어느 정도 분석이 좀 괜찮다 이제 생각되시는 분들은 추천이나 즐겨찾기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고, 그리고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채팅으로 질문 주시면 바로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무튼 이제 오늘도 끝까지 분석 방송 봐주신 분들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